보소. 제가 어제 서브스턴스라는 영화를 결국 봤습니다. 무서운 게 딱 좋아라는 이제 팟캐스트에 공포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거기서 이제 서브스턴스나 맨이란 영화는 꼭 본다 그랬었는데 어제 시간이 좀 괜찮아서 서브스턴스를 봤어요. 일단 서브스턴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18세 영화고요. 18세 영화인 만큼 스토리의 잔혹성이라든지 연출, 그러니까 배우들의 노출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잔인한 요소도 많이 나옵니다. 좀 보수적이지 않더라도 부모님과 같이 보시기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먼저 보고 재밌는 영화는 어머니랑 같이 보거든요. 근데 서브스턴스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야한 건 괜찮은데 좀 잔혹한 표현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게 좀 힘들 것 같고, 스토리, 음향, 연출 뭐 빠짐없이 진짜 저한테 너무 잘 맞는 10점 만점에 10점 영화였습니다. 저는 제가 꼭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그 영화에 대한 시놉시스를 하나도 모르고 보거든요. 일부러 그냥 뭔가 좋은 평이 들려온다, 분위기는 대충 알잖아요. 내용은 몰라도 이 영화 딱 네가 좋아할 것 같은 영화다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알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들으면 꼭 보고 싶은 영화는 제가 시놉시스도 안 보고, 제가 조금 더 심하게 가면은 제가 포스터조차 안 보고 그냥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서브스턴스 포스터를 몰라요. 지금 제가 찍는 이 영상은 서브스턴스에 대한 리뷰가 아니고 서브스턴스 자체에 대한 고찰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고찰을 하면서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영화를 보실 분들은 이 영상은 나중에 봐주시거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영화는 안 보고 싶은데 그냥 제가 혼자서 떠드는 걸 보고 싶다,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줄거리 설명을 해드리자면, 서브스턴스란 약이 있어요. 그 약을 주사를 통해서 몸에 놓게 되면 그 세포 분열을 통해서 외모적으로 무조건 상위 호환인 또 다른 내가 태어나게 됩니다. 제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면 두 개의 자아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일주일씩 몸을 번갈아 가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웹툰의 외모지상주의 아시죠? 그거는 이제 하루씩 돌아가는 거였나? 잠들면 몸이 바뀌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일주일 사이에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약입니다. 엘리자베스라는 여주인공이 있거든요. 그 여주인공이 한때 굉장히 잘 나가던 여배우였어요. 황금기를 이제 맞고 시간이 지나서 인기가 시들해지니까 본인의 명성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아무래도 시간이라는 그 나이라는 게 있으니까 점점 갈수록 젊은 사람들과 비교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서브스턴스란 약을 알게 돼서 엘리자베스가 그 서브스턴스 약을 맞아서 본인 몸에서 태어난 또 다른 더 젊고 더 멋진 몸을 가진 수라는 새로운 인물이 태어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와 수는 동일 인물이지만 서로 다른 인물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어나는 일을 그린 영화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드는 영화죠. 복제인간 같은 개념은 아니고요. 그 정신으로 그 두 사람은 살아갈 수 없어요. 무조건 한 몸으로는 교체를 해가면서 한 몸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단 내용적인 면으로만 봐서는 기시감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비슷한 내용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서브스턴스는 연출이나 전개 같은 걸로 인간의 철학적인 부분에서 좀 궤를 달리합니다. 첫 번째 고찰은 그 서브스턴스라는 약은 좋은 약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브스턴스는 무조건 외적으로 본인보다 나은 존재를 하나 더 만들어내는 약이에요.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조금만 직관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거든요. 완전 외적으로 달라진 제가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저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저라고 어필이 안 되죠. 완전 사람이 달라졌는데 저라고 하는 거니까. 제 삶을 통째로 일주일을 뺏어가는 약입니다. 일주일씩 번갈아 가면서 몸을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 원래 삶을 일주일씩 뺏어가는 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서브스턴스 했네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서브스턴스라는 약 자체가 암암리에 퍼지는 약이다 보니까 내 원래의 삶을 통째로 다른 사람한테 뺏겨버린다는 게 좋은 약이라고는 저는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브스턴스 좋은 활용법은 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서브스턴스를 파는 곳에서 제일 처음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 당신은 하나다 라는 걸 알려주고 시작을 하는데, 그 당신은 하나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서브스턴스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집과 사회, 집과 박, 가면을 쓰고 살아가잖아요. 서브스턴스가 절대 들키지 않을 가면을 하나 만들어주는 약이거든요. 서브스턴스라는 것 자체가 그 가면이 안 들킬 수 있지만 어떤 게 가면이고 어떤 게 내 진짜 얼굴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조금 좋은 활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서브스턴스의 존재를 사람들한테 밝히면 좀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서브스턴스가 약간 자기애와 자기 혐오 이런 것에서 좀 많은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자기애의 시작이 자신의 모든 모습을 인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엘리자베스 같은 경우는 그 서브스턴스를 맞고 자기의 실제 모습을 바로 감추고 오히려 그 바뀐 몸으로 자기의 원래 몸을 혐오를 해버리거든요. 원래 우리가 평소에 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건 내 진짜 모습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혐오하는 것부터 이미 그 서브스턴스가 말했던 당신은 하나다 라는 서브스턴스의 경고를 무시하는 거니까, 그때부터 벌써 첫 단추가 잘못 깨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다 라는 것만 잘 생각했으면 충분히 좋은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엘리자베스가 그렇게 서브스턴스를 맡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애가 점점 파멸의 길로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엘리자베스를 그렇게 만든 건 자본주의와
외모 지상주의 때문인가? 영화 속의 전개를 보면 엘리자베스라는 사람이 할리우드 배우거든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방송국 대표의 모습이라든지 각종 백인 부유층의 모습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탐욕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이 사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엘리자베스가 서브스탄스에 매몰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과연 외모 하나 때문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외모 때문에 차별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겠죠. 실제로 엘리자베스도 그 영화 속에서 몸이 바뀌면서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그냥 외모 하나 때문에 다른 대접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엘리자베스는 외모 지상주의의 피해자가 아닌가? 그거는 이제 엘리자베스가 자기애와 자기 객관화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매력을 가지고 태어나고 언젠가 한 번쯤은 인생의 황금기가 올 것이고, 그리고 그 인생의 황금기가 끝나고 우리한테 있어서 시간이란 게 무한하지가 않잖아요. 사람이 죽음이란 게 오니까. 영원할 것 같던 그 성공과 패기도 결국 이제 지는 날이 오기 마련인데, 엘리자베스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엘리자베스는 젊고 유명했던 자기의 젊은 나날들을 사랑했던 거지 현재의 본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본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가짐이 사람들에게 비춰질 태도와 분위기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가는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고 더 사랑했으면 엘리자베스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아마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아무리 과거의 영광이라 하더라도 모아둔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서브스턴스를 맞아가면서까지 그 방송국에 다시 들어간 게 아니고 그저 이제 자신의 황금기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그렇다면 엘리자베스의 분신이 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수로서의 삶이 행복했다면 그걸로 된 게 아닐까. 어쨌든 수도 엘리자베스도 둘 다 본인이니까 누가 이겨도 이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엘리자베스가 또 다른 나인 수한테 질투를 하지 않았다면 둘 다 이기는 윈윈인 포지션이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엘리자베스는 자기의 또 다른 자아인 수마저 질투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반대로 수는 원래 자신의 모습인 엘리자베스를 혐오를 하기 시작합니다. 질투를 하고 혐오를 해요. 둘 다 본인인데. 그러면서 서브스턴스의 핵심 주제인 당신은 하나다를 개박살 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좀 그 테세우스의 배라고, 그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라 볼 수 있는데, 몸이 바뀐다 하더라도 엘리자베스나 수나 같은 정신으로 하나의 컨셉을 유지한다면 그게 서로가 이기는 윈윈인 게 맞지만, 이거는 그 둘이 서로를 질투하고 혐오함으로써 스치기만 해도 치명타인 행동을 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둘 다 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에 몬스트로 엘리자스라는 엘리자베스의 최종 진화형이 나옵니다. 몬스트로 엘리자스라는 그 괴물이 그냥 그 감독님의 미쳐버린 스토리 전개 때문에 굳이 나온 건 아닐 거라고 또 생각을 해요. 괴물이 된 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몬스트로의 의미는 엘리자베스의 원래 성격을 제일 잘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몬스트로의 모습을 구글에 치면 아마 나올 거거든요. 아예 영화를 안 보신 분은 조금 혐오스럽긴 한데 한번 찾아서 보시면 이해 좀 더 편하실 것 같고, 어쨌든 그 몬스트로가 되고 나서 자기의 제일 첫 번째 모습인 엘리자베스 얼굴 사진을 잘라서 얼굴에 붙이고 새해쇼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결국 수로서 그 새해쇼에 나가게 되는 기회가 생기긴 했는데, 몬스트로가 엘리자베스의 얼굴을 붙이고 새해쇼에 나갔다는 거는 결국 엘리자베스는 수가 아닌 엘리자베스 본인의 모습으로 그 새해쇼에 나가는 스타가 되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엘리자베스는 그 사람들의 사랑을 갈구하고 대중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결핍을 해소하긴 했지만, 그 스스로 그 결핍을 어떻게 채우는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서브스턴스를 쓰면서 점점 외형이 바뀌거든요. 그냥 쓰면 상관없는데 좀 리스크를 있게 사용하면 본인의 모습이 점점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시간이 되게 빨리 흐르게 돼요. 원래 본인 몸의 젊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약이에요. 그런데 엘리자베스는 본인의 젊음을 얼마 뺏기지 않았을 때는 꽁꽁 싸매고 다니더니 결국 몬스트로가 돼서야 당당하게 새해쇼에 발걸음을 해가지고 악마와의 토크쇼를 찍어버리거든요. 만약에 엘리자베스가 단 1회 자기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행동은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엘리자베스에게 더 중요했던 거는 본인이 아니고 그 새해쇼에 나가는 게 더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엘리자베스 스파클이 주인공의 풀네임이거든요. 반짝거리는 엘리자베스라는 뜻이죠. 다이아몬드에 먼지가 쌓여 있어서 반짝거리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그거를 마다하겠습니까? 엘리자베스 스파클이 반짝거리지 못한 이유는 어쩔 수 없는 시간의 흐름과 외부 요인들이지 본인이 스스로 반짝거리는 다이아임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먼지를 닦아주거나 아니면 먼지가 쌓여 있어도 본인을 사랑해줄 사람들을 찾지 않고, 엘리자베스는 이제 외부의 먼지가 나에게 쌓이는 것만을 탓했죠. 시간은 왜 흘러가는가? 왜 나는 젊음을 잃었는가? 이 세상은 젊고 예쁜 사람만 좋아해. 이런 계속된 자기 혐오에 빠졌습니다. 이게 먼지를 닦아주고 먼지가 쌓여 있음에도 본인을 사랑해줄 사람들을 찾지 않고 수라는 새로운 다이아몬드를 찾아 헤맨 거죠.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혹시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어떤 삶이 내 진짜 삶인가? 캣컷으로 피부 보정을 하면서 내 머릿속에 말을 꺼내는 이 모습이, 이 영상의 모습이 정말로 내 모습이 맞는가? 유튜브 영상을 위해서 원래는 고찰하지 않는데 고찰하는 척을 하는 나는 아닐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자기 객관을 잘 해서 저 스스로를 좀 더 아끼면서 사랑해주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스스로를 사랑하기에도 지금 너무 팍팍한 사회에다가 시간도 부족하고 마음도 부족한데 이렇게 생판 처음 보는 남정네 영상을 봐주시고 들어주시며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는 분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스스로를 이미 사랑하실 줄 알고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나누실 줄 아시는 분들이겠죠. 어쨌든 더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오늘 본체랑 교체하는 날이라 가지고 이제는 이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은 제 본체한테 끼워온 음식이 다 떨어지거든요. 이상 몬스트로 사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뽀뽀쪽.